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 정지 상태지만 가장 정직하고 정확한 국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완전히 불법적이며 군대에 명령을 내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법적 권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CSTO 회의에서 젤렌스키는 국가의 권력을 찬탈했으며 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은 범죄의 공범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들은 선거를 치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불법적이며 권력을 찬탈한 자들이라 군대의 명령을 내릴 권한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10월과 2024년 3월에 예정된 우크라이나 의회와 대통령 선거는 젤렌스키가 분쟁을 구실로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강제 동원된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장교들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 키예프에 거주하는 반데라 네오나치 정권을 위해 그래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젤렌스키는 5월에 공식적으로 임기가 만료됐지만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회학협회가 실시해 이번 주 초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금 대선이 실시될 경우 젤렌스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레시니 극초음속 미사일로 키예프의 의사결정센터를 타격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합법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외과 수술식으로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젤렌스키를 대화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을 대포밥으로 희생하는 독재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젤렌스키는 우메로프 국방장관 등을 한국에 특사로 보내 무기를 요청했습니다. SBS에 따르면 이들은 천궁 요격체제, 국지방공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등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또 155mm 포탄 장약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6.25 때 백마고지에 나흘 동안 쏟아부은 포탄은 무려 27만 발입니다. 한국이 포탄 비축량이 많은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시 우리 쓰기에도 부족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국내 주요 방산업체도 개별적으로 접촉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정부가 대외무역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출에 난색을 표명했으며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요구를 거절해 고비는 넘겼습니다. 우메로프는 윤석열과 만났습니다. 정부는 러브 기업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습니다. 싸늘한 국민 여론을 의식했다기보다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메로프의 방안에 맞춰 우크라이나 선정기관은 한국의 K무기를 홍보하는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무기 국뽕에 환장하는 일부 한국인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영상이었습니다. 한국 매체들도 러시아가 한국 화나게 했다, 러시아가 상대를 잘못 골랐다는 등의 썸네일을 띄우며 방송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심리전은 대단합니다. 일부 비정상적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잘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가 요구해온 러시아제 T-80 전차와 BMP-3 보병 전투차를 드론 훈련 타깃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준운이 드론 표적으로 파괴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서울이 키예프에 무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 사진이 유출됐다면서 의도치 않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제 기갑장비 파괴를 두고 이는 대우크라이나 방위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놀라운 무기력함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포함해 수백만 발의 잉여 105mm 포탄 공급과 무기 판매 거부까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한국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불금 사업으로 도입한 T-80과 BMP-3는 제3자 공여가 금지된 품목입니다. 이 무기들을 왜 우크라이나에 주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던 자들이 한국에는 여러 있었는데
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키예프에 주는 이 표적용으로 파괴한 것은 100번 잘한 일입니다. 러시아가 섭씨 4,000대의 고열로 모든 것을 먼지로 만드는 오레시닉을 선보였지만 한국 일각에서는 러시아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사가 오기 전이었지만 러시아가 한국의 현무5를 두려워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떠드는 이도 있었습니다. 또 러시아가 한국을 무서워하긴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하는 유튜버도 있었습니다. 정통성을 상실한 키예프 지도부를 찾아가 그들을 위해 북한군 교전설을 퍼뜨린 대표적 매체는 KBS였습니다. KBS 기자가 인터뷰한 우메로프는 한국을 방문해 한국 무기를 요청했습니다. 지들 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심사였습니다. 이 KBS 기자가 시청률의 가치를 입증했다면서 종군 기자라고 칭송하는 자도 있었는데 죄다 허황된 소리입니다. 유크레인 라이프 인 키예프란 유튜브를 보시면 현재 키예프의 실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키예프 시민들은 러시아가 민간 거주 지역을 공격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일당은 떨고 있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백화점의 명품 숍도 운영되고 있으며 전쟁 중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것도 아닌데 젤렌스키 일당을 취재하러 간 사람을 종군 기자라고 하면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키예프는 북한으로 치면 평양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든 말든 일종의 특권층인 키예프 시민들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쟁은 남의 일처럼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키예프 교회 부차에서 일어난 소위 학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인 명단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유엔이 계속 무시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부차에서 발생한 사건은 2022년 4월 외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 이는 모스크바가 키예프와 평화회담을 하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선의의 표시로 해당 지역에서 철수한 직후 불거져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건의 책임을 러시아에 덮어 씌우면서 평화협상에서 철수한 주요 이유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자작극이라면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또 미국과 영국이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당국을 직접 통제하며 식민 지배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서방 동맹국들이 정보 전쟁과 미디어 페이크의 방법으로 추악한 정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영국령 서인도 제도의 피지배자들에게 왜곡된 버전의 기독교를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소위 노예형 바이블을 예로 지적했습니다. 라브로프는 19세기 초에 출판된 노예형 바이블은 구약의 90%와 신약의 절반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서구 리버럴의 선조들이 신성한 바이블까지 검열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을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그러한 식민주의 관행이 오늘날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키예프 정권은 서방이 강요한 극단적 리버럴 이념, 예를 들면 캔슬 컬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우크라이나 선전가들이 과거에 대한 사실을 조작해 역사 교과서의 전체장을 삭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이분이 하는 말은 언제나 감동을 자아냅니다. 박식함과 논리로 무장된 내공면에서 세계 최강의 외교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철학자 알렉산데르 두기는 트럼프가 분쟁 해결을 공언했지만 모스크바가 그의 전화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러시아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스탠스만 유지하면 되지 트럼프에 뭘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트럼프와 이야기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기는 트럼프가 지정학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대서양주의자가 아니라 미국의 민족주의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에 공감하는 고전적 현실주의자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데르 두기는 트럼프가 솔직히
푸틴을 좋아한다면서 러시아가 전략적 패배를 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그와 협상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분쟁의 성격과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성급하고 비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주의자들은 트럼프에게 거래처럼 보이는 독성 물질을 밀어넣을 것이고 이는 러시아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 가치 수호자, 글로벌리즘의 적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것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를 두고 대통령이 아니라 찬탈자라고 한 만큼 올해 신익이 젤렌스키 사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젤렌스키는 되도록 숨어 지낼 것이라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그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